안녕하세요. 삼성TV의 황다윗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은둔형 외톨이의 삶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전에 얘기하다시피 이제 월급 없는 직장에서 나온 후에 한국인 교회의 동생이 있었어요.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제 저는 한 사람하고만 놀았어요. 그 애랑만 이제 논 거예요. 이제 그 애가 나중에 한국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만 있게 된 거죠. 별로 밖에 나갈 일이 없었습니다. 네. 일단은 안 보이는 사이가 되고 이렇게 하면은 연락을 먼저 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연락을 다 끊고 살았습니다. 연락 오는 사람도 없었고요. 이번 주제를 생각하고 이렇게 적으면서 느낀 건데, 이제 보니까 저 자신이 사람들과 세상과 담을 쌓고 저를 가둔 거예요. 직장에 같이 일했던 형님과 친구들에게 꾸준히 연락하고 이 관계를 유지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지금도 이 문제는 좀 있어요. 그때는 이제 혼춘에 있을 때였는데 아버지께서 돈 벌러 한국으로 가셨고 어머니는 연길로 이제 자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여동생은 그때 고딩이었어요. 공부도 잘했습니다. 친구도 잘 사귀고 친구도 많았어요. 저는 이제 집에만 있게 되었어요. 그때는 이제 집에 컴퓨터가 있었어요. 여러분, 집에 혼자 있으면 뭐랄 것 같아요? 저는 그랬습니다. 담배 피는 횟수는 점점 늘어만 갔어요. 게임만 하게 되고 밤낮이 바뀌고 밥도 제대로 안 먹고 19금 동영상도 많이 봤습니다. 집에만 있으니까 이제 간식도 많이 먹게 돼요. 밥은 안 먹고 용돈은 당연히 금방 없어져요. 담배를 엄청나게 피웠습니다. 저 담배 살 돈 없으니까 이제 동생 보고 돈 5원만 있나? 담배 필 돈이 없다. 담배 좀 사야 되겠다. 그래서 또 동생은 또 줬어요. 이렇게 진짜 못나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이 없고 이제 담배는 피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피웠던 담배 꽁초를 이제 다시 주워서 붙여서 피우고 그랬습니다. 특히 게임은 온라인 게임보다는 혼자 노는 게임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말할 일도 없었습니다. 온라인에서 채팅하는 일도 없었고 혼자서 미션을 완성해 나가면서 마지막까지 가는 그 성취감이잖아요. 그걸로 이제 채웠습니다. 저 지금 얘기하는 걸 보면 말을 잘하는 편이 아니에요. 알리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빨리 일부러 밖으로 나가기만을 바랄 때가 많아요. 왜냐면 처음에는 눈치가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시키는 심부름도 더 잘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외할머니와 함께 살았는데 이제 외할머니하고도 대화를 많이 안 했습니다. 각자 방에 있었고 그래도 외할머니는 이제 외출을 한 번씩 해요. 저는 아예 안 했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가끔 친구들을 이제 집에 데려오고 막 저를 오빠라고 막 소개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저는 어디 안 나가니까. 그때는 나 오빠로서도 막 미안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막 창피한 것도 없었어요. 왠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 만나는 거라고는 이제 동생 친구들을 조금씩 보기는 했습니다. 어차피 왔다 가는 친구들이니까 동생 친구 데려오면 그냥 인사만 하고 말 몇 마디만 하고 이제 걔네들은 가고 그럼 저는 다시 외톨이 생활하고 이런 시간이 오래되고 그러니까 밖에 나가기가 무서워져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난다는 그 생각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한 번씩 시장을 돌거나 뭐 하면은 그냥 혼자 계속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대화할 사람도 안 만들었고 대화할 생각도 안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지내다 보니까 나중에 사람을 만나도 이제 인간관계를 하는 법도 몰랐어요. 모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밖에 나갈 때면 모자를 눌러 쓰고 나가고 그냥 제 여권만 빨리 보고 이제 집에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우울증은 당연한 거고 망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혼자 뭐 하겠습니까? 막 상상하고 이제 실제로 막 그렇게 된 것처럼 막 상상 속의 사람들과 혼자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뭐 한 번씩은 봤을 거예요. 길거리에서 막 혼자 말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한마디로 정신병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말 걸거나 이런 거 싫어지고 싫고 막 그랬습니다. 말 걸 사람도 없었겠죠. 가족 빼고는. 이제야 기억나는 게 하나 있는데 그때 아마 동생에게 엄청 화를 냈던 것 같아요. 막 의자를 막 싸웠어요. 크게. 아무 일도 아니었어요. 동생하고 그냥 대화하다가 갑자기 화가 났습니다. 동생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동생 성질도 만만치 않거든요. 좋을 때는 엄청 좋고 아닐 때는 엄청 아닌 거예요.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동생한테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머니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많이 기다렸던 것 같아요. 당연히 잔소리는 많이 했겠죠.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이거도 이제 나중에 얘기할 건데 이 잔소리를 이기잖아요? 생기는 일이 있습니다. 이게 훈련이에요. 세상에서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누구보다 강하게 살아남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힘들었어요. 여기에서 아마 질문이 있을 거예요.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뭐 게임만 하고 담배 피고 뭐 야동 보고 뭐가 힘드냐 이러는데 정신적으로 힘든 거예요. 이거는 보이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일도 못하는 거고요. 저희 같은 사람에게는 나가서 직장 찾는다? 야, 그거는 너무 큰 도전이에요. 이거는 진짜 너무 큰 도전입니다. 여러분한테는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김씨 표류기에 보시면 그 은둔형 외톨이 여자 주인공이 있어요. 그 주인공이 이제 문 열고 한 발짝 뛰잖아요. 그게 엄청 큰 도전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는 이해를 조금은 공감을 해요. 네, 맞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제가 정신병자였습니다. 네, 지금도 많이 부족해요.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들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 제 자신의 모든 것을 이제 털어놓고 저의 얘기를 한다는 거는 이거는 기적을 뛰어넘은 거예요, 여러분. 왜 외톨이나 왕따나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지금 할 수 있냐? 이제는 상관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저는 치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느낀 거는 답이 없다입니다. 저에게는 그때는 답이 없었어요. 이런 말 있잖아요. 아, 얘는 진짜 답이 없다. 맞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소리치우고 난리치우고 나가서 뭐해 해도 답이 없어요. 이거는 자기만의 생각에 이미 빠져있고 자기만의 세상에 이미 빠져있단 말이에요.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못해요. 들어간다고 해도 이제 지가 왕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해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저희 집안은 예수님을 믿는 집안입니다. 어릴 적부터 예수님을 믿었어요. 왜냐면 제 인생에서 이제 교회 삶에서 떨어져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그게 중간 이 텀이 엄청 생기는 겁니다. 다음 화에서는 처음으로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났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 다음 화라고 하냐면 오늘이 토요일이거든요. 일요일은 이제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 드리고 쉬겠습니다. 정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 또 재밌고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고 또 앞으로도 이제 지켜보시면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